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한 통계사에 따르면 전 세계 직장인의 87%가 슬럼프에 빠진 것처럼 매우 흥미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자. 맞아요. 항상 예스만을 외치면서 모든 일을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휴식 시간을 미리 확보해 두자. 일정을 짤 때 일을 하는 것처럼 중요한 비중으로 휴식 시간을 잡아놓아야 하고요. 또 이런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완벽주의자가 되기보다는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자. 새로운 한 해가 와서일까요? 왠지 몸과 마음이 찌뿌듯한데요. 날씬한 시작을 위한 슬럼프 극복 방법 한번 실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향미 한의원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정민 박사님과 난청과 이명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정말 우리 몸에 네.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겠지만 이 귀에서 좀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린다거나 좀 잘 안 들리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오늘 주제가 바로 난청과 이명인데 이 난청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난청은 청력이 말 그대로 이제 청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네. 가는 귀가 먹었다는 그 정도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농일한 상태까지 아주 광범위합니다. 즉 난청은 청각이 저하나 혹은 상실된 상태, 소리를 전달하는 부분, 우리 이제 소리를 전달하는 부분이 이제 귀의 가장 바깥쪽인 외이와 어떤 네. 중이간에 어떤 장애가 있을 때, 또 이제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 좀 안쪽에 있는 내이의 네. 장애가 있을 때, 또 그 소리를 중추까지 도달하는 어떤 신경이나 중추 자체에 장애가 있어서 이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네. 난청이 그럼 왜 생기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난청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요. 크게 유전적인 원인과 네. 환경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족 중에 난청을 가진 분이 있으면은 자녀에게 난청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큰 소음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거나 네. 어떤 약물을 어떤 독이 있는 독성 약물, 이제 약물 중에서도 굉장히 좀 이 약물은 좀 강해 뭐 이런 약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약물을 섭취했다거나 아니면 만성 중이염 등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냥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이루어져 있고, 외이는 이제 귓바퀴에서 이제 고막까지를 외이라고 하고요. 네. 중이는 고막에서 달팽이관 입구까지를 중이라고 하고, 내이는 달팽이관이 이렇게 들어있는 부위를 말하는데요. 만약에 이 세 부위로 나눠져 있는 이 귀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병변이 발생하면은 네. 우리가 소리를 잘 들을 수 없게 되는 난청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외이와 어떤 중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병변이 발생해서 생기는 난청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에 그 질환이 치료가 돼요. 그러면 난청이 잘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뇌, 달팽이관이 있는 뇌 부분에서 만약에 그 병변이 있어서 그 난청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뇌 질환이 치유되더라도 그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위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병변이 있었느냐가 난청의 예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또 네. 상황을 차지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난청은 또 이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뭐 돌발성 이명이나 난청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보통 난청은 조금씩 안 좋아지는 이런 이상 징후가 있다거나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귀가 안 들린다거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고 방금 제가 이제 그 원인을 잘 모른다고 했던 네. 바로 그 난청이 돌발성 난청 바로 그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임상에서 이제 돌발성 난청이란 중장년층에서 주로 생기는데 네. 말 그대로 진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두 귀 또는 한쪽 귀에서 갑자기 감각신경성 난청이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뭐 이제 갑자기 이제 난청이 생겨서 우리가 네. 이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명 난청으로 확인이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1주에서 한 2주는 절대 안정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치료를 하면서 그 우리가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제라고 알려 있는 스테로이드를 네. 하루에 뭐 30에서 60ml씩 그래서 한 열흘 정도 하루에 2번 한 20일 가량 정도까지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쓴다는 소리예요. 고용량으로 굉장히 장기간 2주 이상 쓰기도 하는데 그 외에 뭐 비타민제, 뭐 신경 안정제, 혈관 확장제, 혈액 순환제 같은 것도 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돌발성 난청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고용량으로 씀에도 불구하고 치료율이 높지가 않아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어떤 만족도 또한 적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갑자기 들리지가 않아서 치료도 잘 안 된다면 이게 굉장히 좀 절망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방에서는 돌발성 난청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네. 한의학적으로는 이 돌발성 난청의 원인을 크게 이제 허증과 실증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에 이제 신음허증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네.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이 초기 청력 회복과 이명 치료에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이게 다마 실증, 간화 실증이라는 실증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네. 우리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스트레스제가 오히려 증상의 호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청력의 지속적인 감퇴나 이명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양방 쪽에서 네. 접근하는 거와 좀 다르죠. 네. 또한 이제 원래 없던 어지럼증이 나타나거나 혈압이 상승되거나 간 기능 이상 그리고 머리의 무거움 그리고 이제 목 뒤가 아픈 항강직증 그리고 네. 피부의 이상 발현 등의 불편한 증상들이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도 우리 임상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도 역시 스테로이드가 제대로 이제 적응이 안 되는 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양의학적으로는 보통 치료를 딱 했을 때 청력 회복이 한 2주까지는 빠르고 그 뭐 후에 한 달에서 한 2달 동안은 완만히 회복되다가 그 이유는 고정돼서 불편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60% 가량의 실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지 않고 발병 초기부터 정확한 한방 치료나 약침 치료를 들어갔을 경우에 그 치료 효과가 더 월등하다고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난청 환자들이 어떤 증상을 앓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그냥 들리지 않는다 이외에 다른 증상들도 나타나나요? 네,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이 외관상 보기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음. 지극히 뭐 개인적인 증상이죠. 네. 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아니다 보니까 혼자 고민하고 네. 괴로워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질병보다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의 무게가 굉장히 그럴 크죠. 것 같아요. 뭐 이명, 난청, 현원, 오심, 구역과 함께 나타나는 어떤 메니에르시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 이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은 뭐 잠이 안 오겠죠. 불면증, 신경제약 등의 상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환자들 진찰할 때 보면은 항상 난청과 같이 동반하는 뭐 두통이나 또 뭐 뒷목이 뻣뻣해요, 허리가 아파요, 소변장애나 뭐 성기능도 많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소화나 만성 피로 같은 것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난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명과 난청은 또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난청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를 난청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명이라는 것은 밖은 조용하고 아무 소음이 없는데 내 귀 속에서 머리에서 울리는 막 원하지 않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이명이라고 합니다. 이명에 대해서 환자가 표현하는 소리는 매우 다양한데요. 네. 뭐 매미 소리가 나요, 파도 소리가 납니다. 아니면 기계 금속음 같은 거 지직지직 하는 소리가 나요. 아니면 사이렌 소리가 납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소리로 표현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나는 소리라기보단 내가 느끼는 소리인 거죠? 네. 이게 왜 생기게 되는 건가요? 네, 이명의 원인도 난청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네. 그 학설이 뭐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서 그냥 여러 가지 가설에 그냥 가까운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어떤 뭐 그 주된 가설은요. 네. 청신경의 어떤 감각 이상이나 신경 경로의 이상, 자극, 그리고 뇌의 혈관 순환 장애로 인해서 감각 세포가 뭐 손상돼서 이렇게 이명이 발생하지 않는가라고 그냥 가설을 세워서 그냥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명과 난청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잘 들리지는 않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고 이럴 경우도 있나요? 네. 그 청각 기관에 손상이 있는 어떤 네. 노인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 그리고 메니엘시 병 등에서 이명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삼출성 중이염이나 고막이 터진 경우에도 우웅하는 어떤 저음의 어떤 기울림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네. 이제 돌발성 난청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좀 있긴 있는데요. 귀 속에 귀지가 있을 때 이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코와 귀를 연결하는 구시관이라는 어떤 해부학적 기관이 있는데 네. 이 구시관의 어떤 이상으로 숨 쉬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큰 소리에 자주 노출되는, 예를 들면 뭐 공사장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명이나 난청에 좀 걸리실 확률이 조금은 높다고 봐야 되나요? 네, 청력에 영향을 주는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우리가 소음을 가장 큰 요인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떤 차량의 경적이나 작업장에서 이제 기계음에 따라서 기계음이 계속 있는 그런 환경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90데시벨 이상의 어떤 소음이 반복해서 노출되었을 때 네. 일시적이나 혹은 영구적으로 어떤 감각 신경성 난청이 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고 있는데요. 뭐 포격이나 사격 후에 이명이나 청력 장애가 생겨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 그리고 귀에 무리가 가는 정도의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면 네. 저희가 좀 그런 환경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더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가 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근거리는 네. 소리가 한 2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20데시벨. 그리고 이제 500Hz에서 2000Hz 범위의 어떤 30에서 60데시벨 정도의 크기가 보통 대화를 하는,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30에서 60데시벨 정도가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90데시벨 정도는 굉장히 큰 소리죠. 그리고 보면은 뭐 그래서 큰 소리로 호통치는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경적 소리도 나는 수도 있고요. 네. 뭐 이제 굉장히 좀 큰 소리에 해당하죠. 우리가 이제 대화가 60데시벨, 좀 큰 대화가 60데시벨이라고 표현하면은
이제 그 가늠을 하실 수 있겠죠. 네. 90데시벨 정도의 소리에 막 하루에 8시간 정도 노출이 됐다. 막 고함을 막 8시간 동안 들었다. 이 정도죠. 네. 그리고 뭐 105데시벨 정도에서는 한 1시간 이상, 그리고 115데시벨 정도에서는 15분 이상 노출되면은 네. 이제 우리 귀에 청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청성 난청이 있는 어떤 청각장애인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100데시벨 이상의 고음 같은 경우도 들을 수가 없어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또 언어 습득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잘 안 들리면 아무래도 이렇게 들리는 흡수되는 정보가 없으니까 밖으로 배출되는 정보, 그러니까 네. 말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명이나 난청 등의 증상이 우리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언어지 않습니까? 네. 언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은 우선 듣는 거죠. 청각기관입니다. 네. 청각기관에 이상이 있으면은 언어의 이해가 곤란하고요. 또 당연히 곤란하니까 대인관계나 어떤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한 뭐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나 재활을 하지 않으면은 언어 장애는 당연히 일어날 수 네.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사회적, 정서적 장애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생후 24개월까지가 언어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 시기에 청각장애는 그 후에 그 아동이 자랐을 때 언어나 지능 발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난청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재활은 아동의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전염성 난청은 소리의 전달 과정 중에 웨이도에서 이소골까지의 어떤 단계, 그러니까 즉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귀의 구조를 웨이, 중이, 내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 웨이나 중이에 이상이 생길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뭐 약물 치료나 수술 등으로 이명이나 청력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감각 신경성 난청이라고 해서 네. 그 내이에서 안쪽, 귀 안쪽 달팽이관이나 어떤 청신경 등의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가 뭐 돌발성 난청, 어떤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뭐 수술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약물로도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대부분들 보시면은 뭐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적응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양방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분들한테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나 혈액순환 개선제, 진코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 치료를 하거나 또 혹은 뭐 이뇨제 같은 경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또 그 이명이 있을 때 이명 소리와 비슷한 귀울림, 그러니까 귀에 적응을 주는 거예요. 네. 이명 차례기라고 하는데요. 계속 이명과 비슷한 소리를 줘서 그 뭐 이명을 못 느끼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음악요법이나 뭐 보청기를 통한 뭐 일반적인 치료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보통 내 체질에 맞는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이명과 난청도 이런 체질에 따른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명과 난청을 증상과 체질에 따라서 이제 치료합니다. 네. 특히 귀, 코, 눈 같은 감각기관은 우리가 인체 내 오장육부와 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눈 같은 경우에는 간장, 뭐 코와 같은 경우는 폐장, 귀는 신장과 연결해서 이제 보는 관점이 옛날부터 이제 한의학적 어떤 내경부터 이루어지는 관점이고요. 네. 이러한 오간에 대한 상태는 우리 장기의 불균형 상태로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간의 불균한 상태는 장기의 어떤 불균한 상태를 이렇게 바로 잡아줌으로써 이런 그 코, 눈, 뭐 귀의 어떤 상태들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장기의 허실을 잡아주는 어떤 체질적인 증명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실증과 허증을 특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네. 크게 허증과 실증으로 이 증상들을 나눠서 치료 방법을 달리하게 됩니다. 허증에는 기허증이라는 것이 있고요. 혈허증이라는 것이 있고 신허증이 있어서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귀 주위에 어떤 기허증이라는 건 귀 주위에 기의 순환이 저하되게 만드는 어떤 소화장애나 만성 피로 등의 증상이 있는 것인데요. 이때는 이제 귀를 보강해주는 치료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혈액 공급과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혈허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의 능력, 혈액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신허증 같은 경우에는 귀 주위에 영양 물질의 어떤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신장에 정열을 보충해주는 치료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네. 또 실증은 자주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간 기능이 지나치게 항진된 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간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런 간화의 증상이 있고 뭐 기름진 음식이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 등을 과다하게 섭취한 경우는 담화라는 증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이런 간화가 있거나 담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치료에 있어서 이제 간화를 억제시켜주고 담화를 제거시켜주는 방법으로 치료하게 돼서 허증과는 좀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난청과 이명은 잘 치료도 좀 안 되고 치료가 어렵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이 이명과 난청의 치료는 진단을 통해서 이제 환자의 상태를 알아냅니다. 먼저 네. 실증이냐 허증이냐 그리고 장기 중에 어느 부분이 더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이 내과적인 원인의 제거, 예를 들면 이제 귀 같은 경우에는 신장, 코 같은 경우는 폐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부분에 이제 특별히 더 문제가 있는지 그 원인 제거와 함께 잘못된 어떤 식습관 개선이나 네. 뭐 이제 몸의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약 복용이나 약침 같은 걸로 치료하게 됩니다. 네. 치료는 이제 장기적이기 때문에 보통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기간도 뭐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하고요.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는 뭐 이제 치료 평가를 좀 이제 차이를 둘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우선 약물요법으로는 네. 이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했으면은 거기에 맞는 한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허증과 실증을 나눈다고 했죠. 뭐 허증에도 아까 뭐 기허증, 혈허증, 신허증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신허증입니다. 보통 이제 허증 환자의 80에서 90%는 이 신허증 환자라고 이제 봐도 무방한데요. 네. 신허증 중에서도 신음허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음허제를 사용하고요. 우리가 실증에도 간화와 담화가 있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실증에도 거의 88, 90%가 간화에 해당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내시는 분들 이런 네. 것들이죠. 아유 스트레스 많이 받았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나. 이 돌발성 이명난청이 바로 이런 건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화 실증에 사용하는 간화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침 치료가 있는데요. 뭐 경락 약침이나 팔각 약침을 이용해서 네. 뇌이와 청신경에 관련된 어떤 경추, 경결 조직을 이렇게 조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과 난청에 관련된 유효한 경혈점들을 등을 찾아서 경락 약침 치료를 하고 변증에 따라서 팔간병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변증에 따라서 팔각 약침 치료를 병행합니다. 네. 경락 약침이라는 것은 그 질환 주변에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이 있어요. 그 반응들을 찾아서 예를 들면 귀 주변에 이명이나 난청이 있으면 특별히 더 뭉친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더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곳에 그 약침을 주입해서 기혈 순환을 촉진하고 네. 인체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고요. 팔각약침이라는 것은 뭐 우리 몸에 이제 귀의 문제이지만 뭐 네. 배수열, 복모열 등이라고 해서 이제
몸 전체에 흐르는 어떤 경락에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외에 뭐 이제 그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네. 그 한약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신국환이라는 보조 치료제가 있는데 뭐 이런 혈액순환제를 혈액순환제 사용 같은 경우는 뭐 양방이랑 비슷하죠.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귀에 가는 어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지 네. 이 귀병은 낫기 좋다라고 이제 그게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네. 혈액순환제를 사용하면서 그 식이요법을 병행하게 됩니다. 뭐 식이요법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실증에는 다시마, 표고버섯 등의 어떤 해조류, 버섯류 위주의 생식이 좋고요. 생식으로. 네. 그렇죠.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나 고혈압이 있는 이명 난청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몸집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는 뭐 좀 튼실한 분들이 이명 난청이 있을 때는 네. 좀 이제 이런 해조류나 버섯 위주의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허증에는 신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어떤 거문콩이나 거문깨 같은 선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랙푸드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나 봐요. 블랙푸드라는 것이 이제 신장의 기능을 도와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네.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간신비패신이라는 5장에도 그 색깔들이 배속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신장에는 검은색,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심장에는 붉은색, 폐장에는 하얀색, 비비장에는 노란색, 네. 청색은 간장 이렇게 해갖고서 그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식품들은 그 장기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물리치료나 뭐 운동요법도 있죠. 네. 실증의 이명이나 난청 환자 위주로 이제 활용하는 어떤 레이저 치료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증의 이명 난청 환자 같은 경우에는 원적 개선 치료 같은 걸로 말초 부위에 쬐면은 어떤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도 증가되고 혈액순환도 이렇게 촉진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물리치료나 운동요법도 병행하는 게 좋고요. 네. 또 이제 뭐 이런 치료, 이게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 각종 치료들이 다 병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네, 그렇기 질병이네요. 때문에 뭐 단기간 치료처럼 뭐 치료 방법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해갖고 환자들이 이제 그 치료 방법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네. 뭐 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침 맞으러 오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침 같은 거 꽂고 있죠. 이침이나 뭐 또 이제 카운셀링 같은 것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귀에 이제 침을 맞게 돼서 어떤 이제 경혈에 흐르는 전류의 균형을 바로잡고 청신경 주위의 어떤 기혈순환을 촉진시켜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이명과 난청이 유발되는 것을 좀 이렇게 억제해주는 억제해주고 해소해주는 작용이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카운셀링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명이나 난청이 발생됐을 때 네.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해주는 그리고 해소해주고 조절해주는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고 좀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고 하시는 만큼 이걸 또 다른 방향으로 좀 표현해 보자면 좀 치료가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생활 속에서도 좀 난청과 이명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사용 항생제나 네. 경구 피임약 그리고 이제 피린계통의 어떤 약물 등의 약물 복용 중이라 만약 이런 약물 복용 중에 이명이나 청력 장애가 오신다면은 즉시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 찾아와서 이제 꼭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좀 강한 약물을 그렇죠. 자꾸 이제 복용하시는 분들이군요. 약물 먹었는데 이 소리에 귀에서 소리가 난다.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네. 이 약물의 강한 독성이 이 귀 청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력 손실이 오기 전에 귀 울림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은
소음 차단기를 좀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런 환경이라면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한 소리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사격과 같은 스포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뭐 작업장에서 이제 부득이 이제 소리 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렇게 소음 차단기, 이게 귀마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뭐 반드시 사용하는 게 좋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음 차단기를 사용하면 뭐 35dB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정도의 소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무리는 없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요즘 분들 보면은 맨날 그 이어폰이나 헤드폰, 콩나물 같은 거. 헤드폰 네. 끼고 다니는데 볼륨을 높여서 이렇게 음악 감상하시는 것도 좀 피하는 게 좋죠. 그래서 장시간 이렇게 헤드폰 착용하는 것도 삼가하는 네. 것이 좋습니다. 또 선천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모의 교육이 중요한데요. 임신 초기에 뭐 약물 복용이나 풍진 등의 감염에 의한 난청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산모님들께서 조금만 신경 쓴다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들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부부가 모두 청각 장애자거나 어느 한쪽이 장애자라면은 배우자 선택이나 어떤 임신과 관련돼서 유전자 전문가와 우선은 상담받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100%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난청과 이명, 선천적인 난청과 이명 같은 경우에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렇게 상당한 정도로 유전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75% 이상의 유전적인 요인을 그런가요? 보인다고 하니까요. 비만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거의 선천적인 부분들이 많으니까 상담을 받아보는 건 좋죠. 네. 그리고 이명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현재 자신이 이명 환자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콜라, 홍차 등의 음료 같은 경우 피하는 게 좋고요. 또 담배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명이나 난청의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반드시 보조되는 게 혈액순환 개선제였잖아요. 네. 아무리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더라도 담배 피면은 말짱도루묵입니다. 그래서 그 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면은 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알레르기가 무슨 이명 난청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이제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한 약물이나 이 알레르기로 인해서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네.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레르기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치료가 몸 건강 상태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식생활을 좀 잘 관리하는 게 좋은데요. 뭐 인스턴트 식품이나 인공 첨가물이 함유된 음식을 조금 이제 지양하는 식생활을 갖는 게 이 귀 건강에 좋습니다. 사실 뭐 카페인이라든지 뭐 담배 아니면 뭐 인공 첨가물이 함유된 다양한 음식들이 이 현대인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녹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냥 뭐 위건강이라든지 그냥 전체적인 몸의 뭐 혈액순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귀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 점을 체크하셔서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난청과 이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난청과 이명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아몬드가 이제 하루 견과 이래서 굉장히 많이도 먹고 생각보다 이제 빵 같은 디저트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네, 아몬드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매일 이렇게 한 줌씩 아, 꾸준히 섭취하면 몸에 좋은 이렇게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루에 한 줌씩입니다. 이는 곧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네. 보통 나이가 들면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몸에 나쁜 어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데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네. 이 아몬드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몬드에는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중성화시켜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가 네. 다른 어떤 견과류 중에서도 가장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몬드 속의 비타민 E는 사람의 몸에 가장 잘 흡수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아몬드의 껍질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어떤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네.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욱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E 성분이 관절을 매끄럽게 하기 때문에 염증 전구체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아몬드가 은근히 좀 이제 칼로리도 높고 이래서 이게 네. 다이어트는 좀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적정량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줌. 매일 네. 한 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일 한 줌이면 한 20알 정도 됩니다. 이 네. 정도가 딱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몬드는 칼로리도 높고요. 지방 함량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다 섭취하게 되면 소화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알 정도면은 소화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니까 하루에 한 20알 정도? 이 정도면은 아몬드 섭취를 해서 우리가 이제 항노화나 아니면은 심혈관계 질환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딱 적정한 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견과류라는 게 이게 적당한 고소함이 있어서 네. 정말 TV 시청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정말 끝도 없이 먹거든요. 네. 요즘 정량을 20알 정도로 생각하시고 네.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아몬드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리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네.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171에 네. 그 몸무게는 85고요. 네. 나이는 35살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불편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상담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아, 네, 그 배와 그 콩팥 있는데, 허리인데 네. 등 쪽으로 네. 그쪽 부분이 굉장히 차고요. 아랫배 그리고 쪽이요? 네네네. 네. 아랫배랑 그 허리 쪽, 그러니까 네. 허리 쪽에서도 등 쪽으로 그 굉장히 차고, 위로는 열이 굉장히 많아요. 얼굴하고 이제 가슴 위로는. 어, 네, 그리고 이제 무릎하고 이제 손발이 이제 시리고, 그래서 전화해봤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1년 정도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 편두통이 좀 있고요. 네. 네, 다른 거는 없고요.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혹시 하시는 일이 뭐 어떤 거죠? 네. 자영업입니다. 음식 장사하고 있어요. 그 혹시 그 주방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네, 주방에 있습니다. 주방에 계시고요. 그래서 네. 허리 뒤쪽이 많이 차다는 거는 한 1년 정도 전부터 그전에는 안 네, 느끼셨고요. 복부랑 허리는 네. 좀 오래됐고요. 네네.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 이제 손발은 굉장히 따뜻한 편이었는데, 네. 이제 점점 차지더라고요. 네. 고개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손발은 좀 1년 정도 됐고요. 그 네. 허리는 오래됐고요. 네네. 그리고 얼굴 위로 땀 나는 건 혹시 주방에 계실 때 심하게 느끼시는 거죠? 열 쐴 때. 그 평상시에 어떤 곳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더우면 위로만 더워요. 그러니까 가슴 위로만 덥고, 네. 얼굴에는 땀이 많고, 또 긴장하면은 땀이 엄청나게 나요. 그게 좀 불편할 정도예요? 네네. 약속 시간이 좀 늦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네. 이 긴장이 되면 이제 머리에 땀이 엄청나게 나요. 몸은 찬데.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불편하다는 것까지 느껴지시는 거죠? 네. 네네. 그리고 혹시 뭐 다른 한의원이나 병원 가본 적은 없으시고요? 다른 거 불편하셔서? 네. 한약은 몇 번 이제 지어 먹었는데. 이 증상으로요? 그러니까 그 복부가 찬 것 때문에. 복부 때문에? 네, 지어 먹었는데 크게 저걸 잘 모르겠어요. 복부가 차다고 말씀하셨군요. 네. 네네. 그러면은 제가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어떤 증상이냐면요. 네. 혹시 자영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하루에? 일하는 시간 한 10시간 좀 넘는 것 같아요. 불규칙하고. 그리고 새벽 시간에 일하고요. 그리고 많이 힘들죠? 네, 일은 조금 힘든 편입니다. 이미 일이 좀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힘들게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0년. 네, 나이가 23살부터 했으니까. 그죠? 네, 네, 맞아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하셨어도 이제 우리가 이제 35살이라는 나이는 인생을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가장 네네. 힘이 좋을 때이긴 하지만 네. 노동이 오래되면은 그만큼 몸이 네. 좀 필요해지긴 합니다. 네네. 지금 나타나는 증상은요, 네. 상열하한이라는 증상인데요. 네. 상열하한 증상이 단지 배가 찬 게 아닙니다. 단지 하복부가 찬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신체를 배를 기준으로 아래 네. 위를 나눴을 때 네. 위쪽은 뜨겁고 아래쪽은 찬 거예요. 네. 우리 몸이 뜨거운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고 찬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균형을 이루면 수승화강이라고 해서 이제 몸이 건강한 상태를 이루는데 자꾸 이제 몸에 어떤 기력이 떨어져 갖고선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기운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상열하한증이라고 해갖고선 이제 몸이 굉장히 피곤해져 있는 상태가 나타나게 돼요. 네네. 이런 상태를 이제 상열하한증이라고 하는데 현대의학적으로 그냥 굳이 얘기하면은 자율신경계 실조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체중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지 않나요, 혹시? 네네. 그죠? 그래서 네.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네. 피로도도 굉장히 증가되셨을 거예요, 그죠? 네네. 엄청 지금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그죠? 네. 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네. 나타나는 어떤 이제 기본적인 상열하한증이에요, 이런 거는. 네네. 이렇게 쉽게 말해갖고
몸이 감당할 만한 어떤 노동 강도 이상으로 장기간 하셔서 몸의 기운이 다 떨어지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네. 네. 이 뭐 한약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네.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 꾸준히 몇 개월간 네. 몸을 보강하는 한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몸이 네네. 일을 많이 해서 몸이 골아서 나타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한약을 좀 꾸준히 들어서 이제 몸이 튼튼해질 때까지 네네. 그야말로 보약을 드시는 게 본인 네. 몸 상태에 그 도움이 아까 됩니다. 그 한약을 몇 번 지어 드셨다고 하셨던 건 어느 정도 기간을 복용을 하셨었나요? 보통 그러니까 세제 정도 지어 먹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제를 먹고 별 그렇게 뭐 큰 저 효과 같은 게 아.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네. 한 제씩 지어 먹은 게 한 4-5번. 예. 그렇죠. 그렇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장기간으로 네네. 드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배가 이 방금 저한테 말씀드렸듯이 배가 차요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 정확하게 얼굴 위로는 땀이 많이 나고 열이 많고요. 손발과 무릎이 많이 차다. 그리고 이제 배도 띠를 두른 것처럼 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네네. 그죠? 네네네. 네. 네네. 그 대냉이라고 해갖고선 그쪽 아래가 이제 다 찬 건데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노동하는 것, 본인이 노동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제대로 된 어떤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많이 움직이셔서 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 그렇죠. 운동 같은 거는 좀 오히려 악화. 운동은 안 좋죠. 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산책이나 이 정도는 좋고요. 이게 노인, 네. 실제로는, 어떤 분들한테 일어나냐면요. 그, 연세가 오래 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되신 분들. 연세가 많이 되신 여성분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예전에 이제 노동을 하시던, 여성분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건데요.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사시는 기 때문에, 몸 생각 안 하시고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이니까요. 이제 몸을 좀 한번 돌아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이제 풍채가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키가 170. 이건 이제 풍채가 좋은 게 아니고 아마 피곤해서 계속 아마 드시는 거에 비해서 살이 많이 찌시죠? 네네. 음식도 음식을 별로 안 먹고 살도 드시는데. 잘 찌고 운동도 네. 굉장히 열심히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네. 운동도 하세요? 일 끝나시고. 예, 운동도 꾸준하게 오래 했는데, 운동도 강도 있는 거를 좋아하고, 네. 예, 또 배고프면 또 많이 먹고. 그러셨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운동을 좋아하셔서 이제 몸을 만드는 거는 별 상관이 없으신데, 운동의 목적이 만약에 건강이라면요. 네. 운동의 목적이 만약에 건강이라면은, 거기에 이제 그 목적에 맞는 정도의 운동이 좋습니다. 지금 노동 강도가 10시간인데요. 거기에 운동까지 하시잖아요. 네. 그럼 몸에서 네. 받는 부하는 굉장히 많죠. 네. 네, 그런 거를 좀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될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35이면 굉장히 몸이 튼튼한 나이거든요. 23세에서 35살까지 계속 이 정도로 살아보셨으면 이제 몸이 많이 힘들겠죠. 네. 이제 나이가 더 들면서 네. 점차적으로 더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건강 관리를 한번 다시 이제 체력을 높이는 그런 시도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민재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